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소수자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만든 혐오 발언 아카이빙존. 여성과 장애인 등을 향한 각종 비하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혐오 표현은 온라인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와 소수자가 아닌 남성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소수자가 온라인 혐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수자는 성소수자로 95%에 달했습니다. 여성이 84%, 장애인이 80%, 이주민이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가장 많은 것은 변태와 호모였고 여성은 김치녀였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징그럽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이 주를 이뤘습니다. 온라인 혐오 피해를 겪은 성소수자 여성 등은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혐오 표현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뇌변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 면접 단계에서 매번 탈락했던 장혜정 씨. 이 시청자분들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면접을 통해 15년 만에 교사로 드디어 임용됐습니다. 김영솔 기자가 장혜정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임용시험에 12번이나 응시한 장혜정 씨.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시험 과정에는 충분한 빨리 제공이 되면 장애인도 능력을 발휘해서 혜정 씨는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장애에 상응하는 편의 제공 없이 면접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혜정 씨는 재면접을 통해 교사 임용시험에 도전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최종 합격이라는 낭보를 들었습니다. 많이 기쁩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돌아온 교사의 길이 혜정 씨에겐 더욱 소중합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 많이 보람되고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세부 지침에 대해 권고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받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원격 수업 시스템을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44개 과목을 각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토론식 수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교사 제도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습 활동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 수업 외에도 장애 학생을 위한 기존의 화상 강의와
병원, 학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월 2,040원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기존 월 20만 4,010원에서 월 20만 6,050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개정고시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부모가 직접 만든 동화책이 출간했습니다. 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하늘의 별 모두 몇 개냐? 하늘의 별은 황제님의 수영 숫자 똑같아요. 그럼 수영 몇 개냐? 그럼 우리 당나귀 그 꼬리 똑같아요. 착한 사람들의 편에서 싸우다가 욕심이 많은 황제에게 붙잡혀 지혜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용감한 아판티의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낯선 이유는 바로 중국의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 부모가 직접 만든 엄마 나라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동화책은 총 3권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왔는데 그게 다 조금 발휘를 못하게끔 저희가 가능하면은 이주 여성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화책 만들기를 생각하게 됐고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동화책 만약에 읽고 나서 그 중국 소수민족도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수민족 그리고 음악 그리고 그 건축 다 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자라 엄마의 나라인 필리핀이 낯설었던 오버머 군도 엄마와 함께 동화책을 만들면서 필리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요즘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인 영화 관람조차 사실 이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겐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애니메이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하나둘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군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로 모처럼 만의 영화관 나들이에 발걸음은 가볍고 기분은 한껏 들떴습니다.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오게 되니까 기뻐요. 지금 개봉도 안 했는데 조금 본다 하겠는데 기대돼요. 아이들이 본 영화는 가족 애니메이션 마이펫 오지.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는 무료 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봉하기 전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아마 친구들한테 자랑도.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상영 장소를 마련하고 한 영화 수입 배급 업체가 영화를 기부했습니다. 업체는 사회복지시설에 예매권을 기부해오다 이번에 아예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때 맞춰서 개봉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기부하면 아무래도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시사회는 도내 1,7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단비 같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이 돼도 취업 준비하느라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 학사모 쓰고도 취업 시장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문척 많기 때문인데요. 취업 전략을 손쉽게 짤 수 있도록 온라인 취업 교육 사이트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 김라쿤 씨. 부족한 돈과 시간을 쪼개 지난해부터 틈틈이 온라인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연습과 이력서 점검만 수차례. 졸업 후 공기업 취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 바로바로 접속해서 이력서나 면접, 화상 면접이나 그런 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김 씨가 이용하고 있는 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만든 무료 취업 교육 사이트 꿈날개 대학센터입니다. 지난해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경기 지역 대학생은 3만 5천여 명. 취업 전략과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취업 전문가에게 이력서를 보내 점검받는 이력서 코칭부터 공기업 모의 면접, 기업 분석 자료 등 40여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또 대학별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한데 이를 더 강화해 참여 대학도 확대합니다. 이제 올해는 새롭게 그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공채 시험, 그다음에 직무적성 검사 이런 것들 콘텐츠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나아가 앞으로는 취업 준비 교육 외 청년 창업 지원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의 꿈을 이루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비정규학교인 포항 열린학교인데요. 포항 열린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인 포항 열린학교 제46회 졸업식이 지난 20일 졸업생과 재학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포항 열린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중등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올해는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원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면서 열린학교에 알게 됐습니다. 열린학교에 다니면서 초등, 중등, 고등을 통과했고 합격했습니다. 열린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10대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제때 갖지 못한 청소년부터 어렸을 때 학교에 가지 못한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계시는데요. 저희는 어떤 이런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매일 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조금 더 밝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와 모범 학생에게 경상북도 지사와 포항시장 표창 및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목포시 자원봉사단체가 다문화 가정과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영창 기자입니다. 목포 맘마미아 재능기부 봉사회는 지난 18일 목포 유달예술타운 대강당에서 목포시장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2017년의 첫 번째 축제로 풍물놀이, 재능기부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서는 맘마미아 재능기부 봉사회원들이 체험 부스를 만들어 음식 나누기와 재능기부로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다 예뻐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되게 또 오시는 분들마다 좋아하시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맘마미아 재능기부 봉사회는 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장 여성들로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아이들 등을 대상으로 주말에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이번 이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 교육과 사회복지가 접목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생각입니다. 저희 맘마리아는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그 모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를 모르는 이주 여성과 결손 가정의 어린이들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온 세터민들에게는 특별한 체험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정영창입니다.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군포 빅스농구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필리핀 클라그로 2017 한기범과 함께하는 점프업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전지훈련 일정은 한기범 농구교실의 한기범 단장과 이온주 코치의 농구 클리닉, 앙헬레스 림리 리빙스론 국제학교와 친선전 등이 있습니다. 농구단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회 우승, 제6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준우승을 수상했고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 경험과 팀워크 향상 등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농구단 김용철 관장은 2017년에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팀 중 처음으로 필리핀 전지훈련을 기획했으며 이번 전지훈련 동안 전문 지도자인 한기범 단장님의 지도 아래 한층 더 선장하는 농구단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우체국 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원하는 2017년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 멘토링 공동수행 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멘토링과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해 밝고 건강하며 당당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일상생활관리, 학교생활관리,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방문, 전화, 전자우편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멘티 5명과 멘토 5명을 모집합니다. 멘토링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재활지원팀 043-883-2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5일 한화 첨단 소재 음성공장과 함께 소이면에 위치한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가정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첨단 소재 음성공장 직원은 대상자가 고령의 나이로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지역 내에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봉사를 실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재가복지팀 043-883-2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과 제품에 대한 접수를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공단은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고소고발 등 민원 안내서와 법률 지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점자 민원 안내서를 시군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지체장애인총연합회가 2017년 신년 인사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인사에는 충주시 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조기령 충주시장, 이종갑 충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인사에서는 사랑 나눔 행사가 같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진로 뮤지컬 강연을 가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고민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노래와 상황극으로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청소년희망센터는 수원 지역 청소년 30여 명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장애인 작업장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장애인 작업장에서 커피 포장과 클리너 포장 등 봉사를 했습니다.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9회 전국장애인 문학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공항, 여행 또는 자유주제입니다.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며 발표는 오는 4월 13일합니다. 접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걸그룹 EXID의 솔제, 영화배우 이연걸을 비롯해 국내외 연예인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병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30에서 5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피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안 피곤한 게 이상하죠, 사실상.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체중 감소, 안구 돌출 등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면역체계가 자신의 인체를 스스로 공격해 발생하는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30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고갈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고 이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보통 약물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잘 돼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내변변 1급 장애인 장혜정 씨의 교사 임용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마음고생도 많았을 장혜정 선생님.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장애 수험생들의 큰 귀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단에서의 멋진 모습을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